네, 요즘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많이 높죠. 덩달아 여러 가지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랑비 전략. 이어서 김기현, 주호영 의원이 오늘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 다른 데 지역에 가라라는 어떤 그 설에 대해서 일축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텐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보죠.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유동규가 먹은 거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른다. 이걸 후한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뻔뻔스럽게 오히려 주인한테 몽둥이 들고 달려들더라.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행태가 딱 적반하장,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예, 이것도 아까 잠깐 수치를 보여드렸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이 했던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에 1점씩 착실하게 득점을 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 이 반사 이익만 노리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감나무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서로의 날선 신경전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겠는데 더 이상 다른 걸로 나아가는 진전된 어떤 것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구나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랑비 전략이라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저는 실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요. 당대표면 거국적으로 정치를 하셔야죠.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싼지, 이 서민들이 왜 고생하는지, 취업은 왜 안 되는지, R&D 예산은 왜 깎았는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만 주식시장이 바닥입니다. 미국, 일본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안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의 운동권을 청산시키겠다. 무슨 일제 비누는 샴푸는 어떻게 구했냐라고 당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객관식으로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맞는 게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대표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 민주당에서 바로 들어온 공격이 뭡니까? 과일 먹은 사람한테 먹은 사람이 답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명품백 받은 사람한테 우리는 묻겠다. 이게 도돌이표 되는데 누구한테 더 손해입니까? 이건 국민의힘의 손해죠. 저는 가랑비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가랑비 전략이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만, 자,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기대하는 이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 1월 넷째 주에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3 같았습니다. 하지만 2월 셋째 주에는 36대 31로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면 대부분 경기도를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전략을 다시 띄우면서 김포, 구리, 네. 또 의정부, 수원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착실히 지금 점수를 쌓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쌓을 수 있게 됐던 배경에는 이 용산 이중대라고 하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깨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예.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그 갈등이 국민들에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용산에 휘둘리는 아바타는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그럼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쏠릴 수 있는, 집중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의 그 부담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득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시스템 공천입니다. 먼저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를 재배치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용산 출신 참모들이 어떤 되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었고 또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 없이 아주 형평성 있게 공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는 많은 점수를 좀 따고 있고 플러스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지지자들에게 얻는 그 엄청난 그 환호와 지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체제가 점수를 얻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아까 감나무 전략과 그다음에 점수를 하나씩 착실히 따나가는 그 전략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스타일을 보면 또 스타일도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현장 행보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많습니다.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브리핑하는 것도 하루에 두세 번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요. 다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는 편입니다. 당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뭐 험지 서출 과정에서 뭐 장동혁 사무총장이라든지 공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좀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뭐 형님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고는 아니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스타일, 자 김영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런 두 사람의 차이가 지금의 어떤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모습의 어떤 그 여론조사 흐름에서 이게 좀 바뀌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에 어쨌든 저는 필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필연성은 이재명 대표의 정당성 위기로부터 나온다. 공천 기준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천에 있어서 누가 주역이 돼야 돼요. 공관위원장은 오히려 공천에서 무슨 친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시스템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당하는 사무총장이나 혹은 전략공천위원장이 안규백 의원이 해야 될 일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고 있고 네. 혹은 뭐 818호에서 자기네들끼리 정말 정상적인 어떤 당의 라인이 아닌 사람도 꼈다는 의혹이 있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로 예. 또 혹은 뭐 현근택 변호사 할 때는 문자를 통해서 과언이 아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미 스스로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하나는 아까 서정국 변호사 얘기했지만 친명의 핵심에서 험지 출마라든지 스스로의 어떤 뭔가 기득권을 불출마, 내려놓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처음부터 자기 불출마, 그랬죠. 그다음에 김경률 불출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부산 지역부터 해가지고 다선 의원들을 재배치시키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조차도 불만이 있었지만 스스로 예, 내릴 수긍했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지금 광주, 광산의 민영배 지역의 이배수 공천에도 다른 수많은 사람 제일 약자하고 붙였다. 이제 광주부터 분란이 나기 시작하고 임종석, 기동민, 윤영찬 예컨대 나와서 뭐 최종적으로 보면 뭐 전해철까지 갈지 예. 모르지만 이분들이 다 호남의 고향인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친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호남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예. 달라지고 예. 이낙연에 대해서는 아주 아껴놓고 아주 냉정하게 소통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변화에 과거에 국민의당이 추진했던 것 같은 출렁거림이 있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예. 자, 민주당 공천 과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근데 공천 심사에서 그 기준을 놓고도 누구한텐 이런 유리하고 누구한텐 불리하고 이게 또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그런 심사 기준 아니냐라는 것을 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뻔뻔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 아직 결국은 현재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1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 무죄로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만약 공천을 안 주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천을 받는다면 이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안 하고 본인이 출마한다면요.
아마 이제 수사나 기소, 재판 중에 아무도 정리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본인에게 10몇 개 혐의로 재판 중에 이제 누굴 정리하겠습니까? 근데 한 위원장이 대장동식 공천이다. 예. 이 말은 이제 비밀 밀실 사천이다. 이런 데 의미거든요. 예. 지금 공천을 보십시오. 친명은 전북의 장당의 뒷물결이에요. 친명은 전북의 새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명은 전부 이제 그 오래된 헌술이고 그다음에 장강의 앞물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동영, 박지원, 안민석, 조정식, 정성호 이런 분들이 새술입니까? 오래된 술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분들이 장당의 앞물결입니까? 뒷물결입니까? 헷갈리잖아요. 예. 이 물결이라는 게 딱 원리가 있는데 앞에 가는 물결 뒤에 어떻게 저는 뭐든지 이게 친명이면 다 이게 공천이 되고 반 이재명에게 다 학살돼 버리는 이게 바로 사천이 아닌가.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적절하게 저는 지적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게 공천 제대로 하려면요. 이재명 대표 아직 안 던졌잖아요. 지금 이게 빨리 불출마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대표직도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는 게 저는 공천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예.